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요즘에 이 노후 준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은 20대 초반 친구들도 이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인제 투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나이가 먹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 시기나 또 노후에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특히나 인제 본업이 우리가 요새는 평생 직업이 없다 보니까 좀 본업이 불안정하고 또 인제 별도로 내가 추가 소득을 원하는 경우에도 사실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자본만 있다면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사실 창업이죠. 그래서 요새 어떤 창업이 많아졌냐면 그 무인 사업. 그래서 뭐 세탁방이라든지 어쨌든 24 시간을 운영을 하고 또 인건비도 절약이 되니까 이런 창업을 또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주택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이게 평수를 줄여서 내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왜냐면 이 최근에 노인들의 은퇴 방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큰 집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이 크면 또 재산세라든지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 집의 규모를 줄이면 또 자연스럽게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니까 그리고 그 차액으로 또다시 투자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금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앱테크 아시죠 여러분? 요새 앱테크 정말 많이 해요. 뭐 광고를 보든지 만보기를 늘 만보를 걷든지 해서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SNS를 보다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어떤 분은 이 만보기 기계를 사서 이 만보를 채우겠다고 저 포인트를 받겠다고 이렇게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만보기 기계래요 이게. 자동으로 걸음수를 채워주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노후 준비를 다양하게 인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연금에 대해서 쪼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안정적인 이제 노후 생활을 인제 하기 위해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렇게 3대 연금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험생명표라고 해서 이게 보험개발원에서 5 년마다 이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수명을 본 거예요. 조사를 한 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약 90세 정도 되고 남성은 86세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더 오래 살 확률이 높겠죠? 물론 내가 안 아프고 좀 생활비도 넉넉하면 오래 사는 게 참 좋은데 사실 많이 아프고 돈 없이 노후를 보내자고 하면 되게 괴롭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세대들도 다 노후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거는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 노후를 위한 적정 생활비가 어느 정도여야 하냐.' 했는데 이게 평균 297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뭐 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생활비가 얼마 정도면 되겠냐는 질문에 평균이 그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 생활비를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특히 인제 직장인들 퇴직연금 이분들이 공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얼마를 생각하느냐 했는데 월 평균 168만 원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또 인제 있을수록 좀 높게 금액을 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되게 국민연금 좀 불신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국민연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의 노령연금이 월 평균 금액이 작년 1월 기준에 1 0 0 원이 쪼끔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노후 생활에 또 필요한 게 인제 퇴직연금. 퇴직금을 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평균 7,815만 원으로 응답을 했대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거에서 필요 생활비를
297만 원으로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은 한 2 년치 생활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노후 생활비를 쪼금씩 마련하는 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연금 일본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참고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제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일본이랑 한국의 비교 자료예요.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한 10년 전부터 앞선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령 인구가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2년 전 통계 자료인데 젊은 사람이 2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더 적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험료율 같은 게 인제 얼마씩 내잖아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근데 인제 9% 까지만 인상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연금 지급액은 70%, 60%, 40% 점점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연금 지급액을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지급률을 줄이고, 일본도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한 번 정도만 실시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23 재작년에 KBS 창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서 인제 나온 얘긴데, 미래로 넘기는 시한폭탄 해 가지고 국민연금의 고갈과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프로였어요, 이때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쪼금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일본은 이 공적연금이 두 가지래요. 그래서 직장인이랑 공무원은 후생연금,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국민연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둘이 똑같이 인제 40 년을 가입을 했을 시에 직장을 생활하면은 훨씬 쪼끔 더 낫기는 한 거예요. 250만 원과 65만 원 그 차이가 있으니까. 격차가 쪼끔 있기는 한데 뭐 내는 거를 쪼끔 덜 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이런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으로는 그냥 밥 3끼 먹을 정도의 수준을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부당 자녀 수가 변화가 많이 없대요. 부부 자체가 줄어든 거지, 부부 자체가 줄어들어서 물론 인구도 감소하고 출생아도 감소는 되는데 부부가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가 탄생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의 그 시작점을 결혼으로 본대요. 그래서 뭐 출산 관련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쪼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인구가 줄기는 주는데 혼인 자체는 줄지만 결혼하면 애는 낳는다라는 인식,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딩크 부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낳은 아이 지원뿐만 아니라 인제 그런 환경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 표구현이라는 데 인제 정책인데 5 가지 무료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뭐 고3 때까지 의료비를 무료로 하겠다. 뭐 둘째 보육비는 무료로 하겠다. 1 살까지는 기저귀 무료를 하겠다. 중학교 급식비는 무료로 하겠다. 뭐 공공시설은 입장료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 생산 연령 인구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이런 부담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율은 9%가 변함이 없어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정권의 어떤 부담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올려 버리면 또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 안 뽑아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도 또 지연이 되고, 연금 개혁이 어쨌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쌓아 놓지 못하고 계속 고갈이 되니까 어쩌면 나중에는 뭐 1:1 기여식이 될 수도 있다. 뭐 "내가 30만 원 내면 그냥 그걸 내가 가져갈게."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이미 됐지만 그 인구 구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7 년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때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 이 연금 납부 재원을 획기적으로 증액을 시키지 않는 한 30% 정도 자기 소득의 30% 정도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거든요, 이 화면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계속 점점점 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국민연금이 여기에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이를 지급한다라고 했었어요, 원래. 국민연금을 빵꾸나지 않게 한다 했는데 2013 년도에 이걸 개정을 한 거예요. 의무 조항을 없앴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한다라고 바뀐 거예요, 법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 지원 유지 인제 방식이 납부 시기 자체를 지연시키는 거, 더 늦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와 달리 인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에 아예 명문화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정부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연금을 지급하는 그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역 세대가 어 젊은 사람들이 연금 전체를 부담을 하지 않고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고 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 재정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예요. 이 5 년마다 이 재정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추측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왜 이제 국민연금이 뭐 "투자 진짜 잘했다." 뭐 이러면서 그 왜 뉴스 저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런 "수익률을 좀 증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익률 개선에 대한 예측을 항상 하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대요. 실제로 수익을 그렇게 형성되는데. 왜냐면 이 표를 보시면은 이 1988 년, 1920 년대 이때 표를 보면 두 개를 합쳐서 8% 정도의 수익을 냈잖아요. 근데 22 년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8%인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납부 이 자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출산율이 인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고 정말 아까 유시민 말대로 진짜 30% 까지 납부를 인제 인상하지 않는 이상 좀 방법이 많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금이 사실 개인 책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면 일본처럼 계속 생계를 위해서 막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나라가 또 빚을 내서 "절반을 우리가 책임질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 볼게." 그렇게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음원에서 들었는데 개인은 절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후 준비를 위한 아니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제가 선택한 건 아메이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메이는 이건 사이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아메이는 우리를 위해 정말 다양하고 든든한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독립 자영 사업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특허받은 성분과 제조법으로 만든 정말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고 또 인제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해 주는 회사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열심히 일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제공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이 되게 오랜 기간 테스트를 많이 거쳤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메이 브랜드를 사실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뭐 "난 사업은 안 해도 제품이 좋은 거 아는 것처럼." 그 명성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는 그 만족 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도를 정말 보장을 하고 그게 사업자들에게도 안정 장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낮은 위험이나 적은 비용으로도 누구나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수입 창출을 원한다면은 누구나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성공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다 제공을 해 줘요. 내가 사업 경험이 없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물론 팀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본사에서도 제품 교육에서부터 뭐 비즈니스 교육, 자기 계발 교육, 뭐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구축을 우리가 사업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타임스퀘어 아시죠? 이게 티켓 부스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TKTS라고 해서 여기서 티켓 사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극장 가서. 근데 인제 이 당일에 표를 사면 이게 할인받아서 살 수 있더라고요, 저렴하게 50% 나.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던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인제 뉴욕시에서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건물이었는데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700 팀이 넘게 이 공모전에 출품을 했대요.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온 그 유현준이라는 건축가도 냈는데 떨어졌대요. 근데 당선된 분들이 이 오른쪽 밑에 계신 세 분이시거든요. 호주 건축가들인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훌륭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컨셉이 뭐였냐면 브로드웨이 극장이 있지만 이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거기 진짜 스크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극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공모를 할 때 제약이 되게 많았대요. 이 왼쪽 아래 사진처럼 저 동상을 없애면 안 되고 건드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작은 삼각형 땅에 티켓 부스를 만들고 또 사람들 줄까지 세울 수 있어야 됐다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호주 건축가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단만 쫙 만들고 이 계단 밑에 티켓을 파는 부스를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표 사서 여기 올라와서 앉아서 여기 타임스퀘어 구경해. 이 극장 구경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현준이라는 사람은 직접 여기 타임스퀘어 와서 현장에 와서 막 영감 받아보려고 막 아이디어 짜내려고 막 고민하고 엄청 그렇게 했는데 이 호주에 계신 이 건축가분들은 아예 오지도 않고 그냥 제아에 좀 올리는 사진만 보고 이런 걸 상상해서 이 공모전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허무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 많은 뉴욕에 있는 건축가들이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다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쨌든 훌륭한 건축은 되게 단순한 솔루션에서 해답이 있다. 그런 걸 가르쳐 준 공모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재밌게 봤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늘 좀 깔때기긴 하잖아요, 아메이로서.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다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아 뭘까 더 유리할까?' 뭔가 내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힘들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에서 마이 웨이 하지 말아라." 왜냐면 아메이 사업이 70 년이 됐고 그동안에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노하우가 많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더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미령 님도 항상 하라는 대로 하라는 이유가 이미 가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힘들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우리 사업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들어지고 그냥 진짜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한 계기가 됐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아메이 사업은 뭘 하는 거야? 니네 뭐 파는 것 같던데 뭘 하는 거야? 브랜드 그냥 체인지를 하시고 캐시백 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생필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쓰는 걸 체크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생필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 쓰는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안 쓰던 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는 뭐 이마트나 쿠팡이나 다른 마트나 뭐 백화점이다 이런 가서 원래 쓰던 생필품들을 아메이로 그냥 브랜드 체인지 마트를 한번 바꿔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고품질에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쇼핑도 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90일 안에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나한테 이득이 되는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한번 내가 바꿔 써 보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내가 연결을 시키면 나한테 소득으로 돌아오는 거고 '아 싫어.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한다면 그냥 90일 내로 또 환불하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전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내가 연결하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내가 소비했던 경험들을 연결을 주변 사람들과 하는 건데 어 아메이 회사와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쿠팡이 많이 보셨죠? 왜 블로그 같은 것도 들어가 보시면 제품 소개한 다음에 링크를 항상 걸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이 리워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 제품의 공유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공유를 해서 친구가 그 제품을 사면 1%를 캐시로 돌려준대요. 그래서 1 0만 원짜리 제품을 공유를 했으면 내 통장에 1,000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1,000원 팔아서 우리가 돈 번 건가요 이거? 아니죠. 그 친구한테 연결해서 번 돈이잖아요. 아메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메이도 똑같이 카카오톡 표시가 있어서 이걸 클릭을 해서 친구한테 링크를 보내면 그 친구가 물건을 사면 그 점수가 나한테도 같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다 이렇게 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도가 있어요. 한 달에 한도. 최대 5만 원. 왜냐면은 얘네가 이미 유통 광고비를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줄 돈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메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광고를 다 소비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뭐 몇 억씩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케팅비로 우리한테 다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그거 공유하고 연결하는데 제한이나 한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캐시백이.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메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1,000원 버는 사람들도 있고 10,000원 버는 사람들도 있고 1,000,000원 버는 사람들도 있고 1억 버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자산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결국 우리가 그냥 평생 쓰는 생필품을 써 보고 '별로야.' 그러면은 그냥 반품하시면 되고 '너무 좋아.' 그러면 뭐 말 안 해도 되지만 너무 좋으면 우리가 말하게 돼 있잖아요. 누군가는 알리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내 소비가 결국 나의 수입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6 가지를 배운 다음에 5 가지를 행동을 계속 꾸준히 하면 돼요. 되게 심플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럼 인제 나에게 이런 그룹이 만들어져요. 9%의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0 원씩 쓰는 소비자 20 명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꾸준히 차곡차곡. 그럼 우리 팀의 공식이 98에 21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처럼 이제 9% 하는 그룹을 8 개를 만들면 우리는 1,000,000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서 9% 하는 사람이 8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각 매그당 400만 PB, 300만 PB, 200만 PB, 100만 PB 이렇게 매출이 올라왔어요. 그럼 총 얼마가 올랐어요, 여러분? 1,000,000이 올라왔죠. 그럼 1,000,000이면 옆에 보너스 표 보시면 21%. 그 210만 원이죠. 근데 우리는 백마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떼줄 거 다 떼주고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요. 그러면은 왜냐면 매출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만 원, 36만 원, 18만 원, 6만 원 이렇게 각각 120만 원을 빼주면 내가 가져가는 캐시백은 90만 원인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우리가 PB는 모으는 점수라고 얘기를 하고 BB로 계산해서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은 150만 원인 거예요. 이게 한 번 들어오면 작아요, 여러분. 저는 한 번 들어와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필품 바꿔서 내가 공유를 한 건데 이 정도 돈 들어오면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들어오면 정말 좋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나 연금성 소득을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투자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 소득이 왜 연금성 소득처럼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이고 먹으면 없어지고 바르면 없어지는 생필품이고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회원이 증가가 돼요. 이 제품이 좋으면 사람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돼요. 매달 매달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아이들한테 상속까지 가능한 수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좀 더 키워 볼게요. 내가 1,000,000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1,000,000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이 인제 1,000,000을 해서 독립을 하면 아메이가 "아 도와줘서 너무 잘했어." 프랜차이즈처럼 이 6%를 1,000,000에 대한 6%를 줘요.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보너스예요. 그래서 BV로 계산을 해 보면 1,000,000 원이에요. 그럼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합쳐서 내가 한 달에 받아가는 보너스는 250만 원인 거죠. 너무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00,000을 한 번 했을 때 S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6번 했을 때 이제 PT라고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인제 12번 연속으로 달성을 했을 때 파운더스 PT라고 하고 이렇게 혜택들이 있습니다. 여행의 기회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그룹을 이제 도와줬을 때 사파이어, 세 그룹을 독립했을 때 에메랄드, 여섯 그룹 그러니까 여러 6 그룹이 독립했을 때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게 선착순 C가 제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착순이 아니고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런 핀들을 계속 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도전을 할 수가 있어. 핀이 이렇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아메이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 이 기사 보셨죠? 이 쿠팡 영양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쿠팡을 통해서 원래 영양제를 사 먹으시던 분인데 이제 반 가격에 나왔으니 얼마나 혹하겠어요. 저라도 사겠어요. 50% 할인되면. 그래서 샀는데 안에 들여다보니 제품의 색깔도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간 수치가 기준치의 2배 넘게 이제 건강상에 안 좋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가 비타민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더니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영양제를 판 업체는 연락 두절이 됐고 그 사무실 앞에는 반품한 택배가 엄청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쿠팡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환불 했고 판매 중지시켰고 조치를 취했고 "재발하지 않게 뭐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재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의문이기는 해요. 왜냐면 판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 아메이 제품도 쿠팡에 짝퉁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경로로 구입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다이소에서도 뭐 영양제 막 3,000원, 5,000원 드시고 싶으세요? 이제 뭐 약사들이 난리가 나서 인제 뭐 얼마 한 3 개월 있다 뺀다고 하는 소리도 있는데 백화점 가서 우리 야채걸 왜 사요? 좋으니까 사잖아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3,000 원짜리 영양제 안 먹고 말지. 그 생각이 쪼끔 들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 얘기를 좀 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이거 혹시 보셨죠, 여러분? 농약 우롱차. 이게 인제 어쨌든 이 논란에 대해서 백화점이 인제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는데 식약처에서 걸린 거예요, 대만산 우롱차가. 불법 수입해서 적발이 됐고 또 이 차에 그 짜증나는 게 중동점이더라고요. 저 여기 많이 갔었거든요, 현대백화점. 중동점이랑 무역센터점인데 우롱차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얘가 살충제 일종이라고 해서 중독이 되면 구토, 설사, 어지러움,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드신 분들 어떡하냐고요, 사관분들이랑.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우리는 뭐 모든 조치를 취했다." 어 그렇게 얘기는 하고 뭐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또 일어나지 않을 수는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란들이.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항상 품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막 뭐 생리대 논란 이게 뜨면 어플 먼저 들어갔거든요. 혹시나 품절될까 봐 빨리 사려고. 저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소금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 엠바이 뉴트리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때 그 직원들이 협력업체분들이 쪼끔 본사를 되게 징글징글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불시에 방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쓰레기통까지 뒤지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에 인제 정말 다양한 제품 브랜드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인기가 많은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기본 이념이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인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자연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원료로 만들어서 자연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연에 득을 준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만들 때 유기농 식물 원료로 재배를 하고 영양분 가장 많은 걸 써요.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부분만 잘라서 쓰고 나머지는 다 유기농 퇴비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뭐 양이 먹어서 변으로 만들어서 퇴비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자연을 더 이롭게 하는 농법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창업자 칼렌보거 박사님이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어떤 땅에서 자라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오가닉 인증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최초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회사고, 그래서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친환경 퇴비를 또 사용을 하고 지렁이로 정말 농장을 비옥하게 만들고, 이렇게 건강한 토양과 환경에서 자란 식물들이 품고 있는 이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영상 요거 하나 같이 볼게요. I'm Audra Davies. I'm the Vice President of Nutrition Product Development and Analytical Sciences. The scientific efforts that go into developing a Nutrilite product are really diverse, but at the end of the day, we're all working towards the same goal. And that goal is to develop a product that is based on the best of nature and the best of science. The best of nature really speaks to our commitment to growing our own plant materials. We do it through organic and sustainable farming practices to ensure that we aren't introducing a lot of artificial pesticides and herbicides along with those plant materials. Now, the best of science aspect of our products really combines those natural plant materials with vitamins and minerals and other compounds that are necessary to develop the solid dosage formats that we deliver our products in. Science tells us that for certain nutrients, specifically many of the vitamins, we need higher levels than what can be found in plant sources alone in order to deliver a tablet that is easy to swallow, that will dissolve properly once it's ingested. Those are not organically available ingredients. A great example is vitamin C. We start with the naturally occurring vitamin C that's found in acerola, but we complement with synthetic ascorbic acid to deliver a level that scientists around the world have found to be beneficial. Through the work that we do here at Nutrilite, not only are we delivering some of the highest quality standards in the industry, we are delivering products that have demonstrated health benefits that make a difference in people's lives. We deliver the best of nature, those great quality plant ingredients, and we combine it with the best of science. 네. 이런 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22 년도에는 종합 ESG 경영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메이 농장의 키워드는 재생농업이다. 그래서 무당벌레나 여기 잠자리, 유충, 내 올빼미를 활용해서 해충으로부터 원재료 작물을 지키고 양떼와 지렁이로 밭을 관리를 한다. 이게 ESG 경영이 나와서 아메이가 상을 탄 거는 아니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 상을 받은 거,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아메이란 회사가 다단계와 오해가 많은 회사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있었는데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변화가 되면서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트렌드에 맞는 회사가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989년도에는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창업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본인들이 했던 일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자분이 쓴 책을 보면 우리가 왜 지구를 보존을 해야 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하고 지구와 친구가 돼야 되고. 왜냐면 이 자연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좀 '환경을 지키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품질을 위한 헌신 이것도 짧은데 영상 같이 볼게요. A Nutrilite, todo o processamento tem que ser bem monitorado para se garantir que os consumidores vão atingir a melhor vitamina do mercado. E a qualidade trabalha para garantir que tudo que se produziu com qualidade, com segurança para não trazer problemas para os consumidores. Existe uma série de requisitos pela padronização de cada produto. São muito restritos para se você atingir o melhor padrão para ser um fornecedor para a Amway. Desde a etapa de produção na fazenda, de fornecimento de fruta, as etapas de controle, processamento e produto final e controle do produto final, as pessoas que estão cuidando dos processos estão totalmente envolvidos com o produto. Nos deixa muito mais orgulhoso de fazê-lo, porque a gente está sabendo que não é só o alimento. Por detrás existe todo o ambiente, toda a comunidade, todas as pessoas que estão envolvidas nesse processo. Então isso é melhorar o mundo, para mim e para as pessoas. 오 50만 번의 테스트를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아메이라는 브랜드만 봐도 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AI 전문가이면서 그 인지과학자인 김상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인제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다가 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과 역량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거기서 쪼끔 발췌를 해본 건데 어 엔비디아 CEO가 권한 대학 전공이 뭘까? 이 잭슨 황이 연설에서 몇 번이나 한 이야기래요. 자기가 인제 대학을 다시 가거나 아니면 인제 미래 세대한테 전공을 권한다고 하면 사실 IT나 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거를 권할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바이오라든지 생명과학 쪽을 권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이오나 이렇게 라이프 사이언스 쪽이 굉장히 복잡한 실험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하고 계속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해답이 나올지 모르는데 반복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생명공학이나 이런 바이오 쪽의 연구가 같은 연구를 했을 때에도 몇 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인류의 건강이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학문이라고 이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또 보면서 우리 스프링 컨벤션 때 지오세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절하신 분이 2분으로 짧게 요약해 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마트가 큰가요? 쿠팡이 큰가요? 이거 제가 5년 전에 질문했다면 여러분들 대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이 바이오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 바이오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에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야 되는 길은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바이오 헬스케어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당장 내일은 아니에요. 내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거는 지금과 같이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정말로 이 많은 노령 인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까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면서 그들을 노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은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뒤에 아마 이런 질문 제가 여기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파이저가 큰가요? 아메이가 큰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유튜브, 쿠팡,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모으려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투자하면서 10년간 모은 데이터베이스가 3만 건이에요. 마이랩의 데이터가 이미 7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저번 달 기준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2배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국립보건원이 10년간 모았는데 아메이가 단 2년 만에 미국 국립보건원의 2배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메이가 스타그룹에 속해 있는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마켓, 개인 맞춤형 시장에서 스타그룹으로서 가장 빠르게 이머징하는 리더라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만났을 때 이거는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유튜브가 가는 것보다도 10배, 20배, 수백 배의 파급력이 있는 엄청난 바이오 헬스케어의 판도를 바꾸는 기업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이가 2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아메이가 바라보는 상대는 이제는 파이저, 200조에 달하는 그 글로벌 제약회사가 아메이가 넘어서야 될 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모두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힘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의 진정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여정에 저희가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웰리스 맞죠? 로금. 그 사전 체험 신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스폰서님한테 들었는데 막 어플 한 3가지나 쓰고 막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기대되는 부분이고 너무 신기해서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막. 그래서 한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런 파트너 회사가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요즘에 제가 신제품 이야기를 할 때 원펀이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새로운 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필품들의 그런 니즈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식음료 쪽이. 그래서 이 원펀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 IMF 시기 때 미국 기업이잖아요, 아메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할 때, 이 우수한 제품 만드는 중소기업들, 납품할 곳이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과 함께 상생하자. 본사 제품 하나 나올 때, 이 중소기업 우수한 제품 한 개 출시하자 한 게 원포원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 원포원 프로젝트가 27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고객 감동 대상이라든지 되게 긴 세월 동안 되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사분께서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에 소개될 만큼 굉장히 자기네들 긴 여정을 걸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됐대요. 특히나 식품 쪽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고, 특히나 이 원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때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랬던 게 이 고단백 쌀온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17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2007년부터 되게 오랫동안 준비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차별화된 제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제품들이 뭐 그래놀라라든지 쌀온면이라든지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식품에서 천천히 건강하게 늙기 이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속노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소비자들 거기에 열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5명 중에 1명은 만 65세 이상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이 웰빙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젊을 때부터 '내가 관리해야지.'라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제 동생도 20 대인데 벌써부터 당이라든지 저당이라든지 뭐 제로 음료라든지 이런 설탕이나 단순당을 더 줄이고 빵이나 떡 이런 거를 좀 안 먹게 되는 그런 습관들을 좀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 노화 예방 식단의 중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년 세대가 될수록 근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양들을 잘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건강 고민이 이 3대 질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주변에 없는 사람이 거의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면은. 그거를 바꾸려면 어떤 좋은 식습관이라든지 좋은 습관을 유지를 해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식품들을 꾸준히 잘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삽이라든지 알룰로스 나올 때 그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본사에서 많은 강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했었고 또 아보카도 오일도 나올 때 어떻게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이 높아졌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만 이제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단백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인체 구조를 보면 수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아동,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될수록 여기에 맞게 맞춤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보다 3 년이나 빠르대요,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는 게. 그리고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근육, 뼈, 피부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의점만 가 봐도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 가공품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인제 좀 맛있게 섭취하기 위해서 음료도 나오고 뭐 바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프로틴 컨슈머라는 것도 나타나다고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굿모닝으로 프로틴을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만 사실 먹지만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좀 틈틈이 단백질을 좀 나눠서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제품을 원본 대표 고단백 식품이래 이런 이 것들이 된장부터 시작해서 수연소면도 그렇고 또 우리 제품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속에서 틈틈이 간식으로도 다 섭취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게 된 거고 특히 인제 이번 연도에 출시한 이 뭐죠? 스프레드. 이게 옛날에는 땅콩 버터라고 해 가지고 첨가물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달고 좀 살 많이 찌고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예인들이 막 섭취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래서 한국 시장에 이런 설탕이나 첨가물이 안 들어간 스프레드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또 시중 제품과 어떤 게 다른가 하면은 불필요한 뭐 설탕이라든지 소금, 오일, 유화제 이런 거 전혀 넣지 않고 100% 피넛 아몬드를 갈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나 품종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얘네를 얼마나 구워야지 그 맛을 낼 수가 있는지를 다 고민하고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르헨티나산, 스페인산 이런 다양한 품종을 섞어서 믹스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아몬드랑 땅콩이 같이 있는 이유가 함께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영양학적으로 시너지가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수많은 논문을 본다고 해요. 그것도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출시해서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서 내놓은 거고 그리고 이 너츠 스프레드 보시면은 이 A 라이브나 SNS 콘텐츠를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은데 뭐 탄수화물이랑 같이 이 스프레드를 섭취를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또 줄여 주고 굿모닝과 함께 뭐 한 스푼 먹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미식 레시피 있잖아요. 이게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랑 같이 개발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레시피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걸 많이 올려뒀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정말 하나하나 출시할 때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줄이면 안 되고 한 꼬집 먹더라도 좀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한 게 나트륨이래요. 왜냐면은 몸 안에서 체내에서 이게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으로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이제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송화소금을 운영하면서 되게 고비가 많았대요. 왜냐면은 폐암 원유 유출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는데 재작 23년부터 방류를 시작하고 30년 동안 방출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염전이 태양열 발전으로 이제 면적이 많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천일염 수급이 되게 불안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못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소금이 다 품절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이 해수염이 아니라 비해수염 소금을 인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사에서. 그래서 바다에서 얻지 않는 이 히말라야 핑크솔트 이 아명 그래서 사롱 소금을 출시하게 된 거고요. 칼슘, 마그네슘, 뭐 칼륨, 철분 이런 미네랄이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핑크색을 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진한 거 뭐 옅은 핑크, 진한 핑크 이게 다 미네랄의 함량이 달라서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 거고 이게 미네랄마다 그 맛을 내는 게 쪼끔 다르대요. 막 쓴맛도 있고 되게 짠맛도 있고 그렇게 느끼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면 음식의 맛이 고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메이 서롱 소금이거든요. 왼쪽이 일반 그냥 파는 시중에 파는 소금이고 그래서 고른 핑크로 다 바꿔서 이렇게 입자도 되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출시가 된 거고 그래서 이 서롱 소금이 나왔죠. 그래서 명인의 특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전기품 그 소금 장인과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만든 거고 미네랄 함량이 그래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되게 맛도 부드러운 짠맛이 느껴지고 감칠맛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풍미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출시가 됐고 정말 제 소비자분이 이게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금이. 그리고 인제 요즘에 저도 되게 많이 마시고 있는 차인데 이 홍도라지 작두 콩차가 지금도 제가 코가 맹맹하긴 한데 되게 고소한 맛이 나요. 그리고 비염이라든지 목 안 좋은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서 이 애칭이 이빈이 이게 이빈 후차래요 애칭이. 그래서 목이나 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차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비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추천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비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게 작두콩이고 목에 좋다고 알려진 게 홍도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인만의 노하우로 이 두 개 블렌딩한 제품인데 이렇게 두 개 블렌딩한 제품이 라임트립만이 유일하대요. 없대요. 이렇게 블렌딩한 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 국산 원료로 만들었고 또 생분해되는 티백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녀노소 아이들도 물 대신 고소한 맛을 원하면 이런 걸로 섭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람은 한아름에서도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가 1인 가구, 2인 가구로 또 많이 변해서 이 11 월이 출시가 됐는데 저는 24로를 매점에서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출시가 됐고 그리고 또 비데 티슈가 또 새로 그리고 티슈가 제가 써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예전 거보다 왜 좋다는 느낌이 드는 건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더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비데 티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데를 쓰지 않아도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왜냐면은 우리가 웰로스 아기물 티슈는 이제 변기에 바로 넣으면 안 되는데 비데 티슈는 이 원단이 물에 분해되기 때문에 변기에 사용해도 바로 그냥 버려도 되고 또 민감한 피부에도 또 안전하게 세라마이드 이런 거 좋은 거 막 들어가 있고요. 또 로션 티스도 인제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되게 부드러운 미용 티슈가 아닌 로션 티슈로 인제 출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자세히 봤어요 제가.
이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원포원 출시가 준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중인 제품들이 20여 가지가 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RTD 디카페인, 그냥 타서 먹는 커피, 건양념, 건나물, 당근 케첩, 뭐 머스터드, 파우더 주스, 즉석 청국자, 뭐 욕실용품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되게 품질 관리를 꼼꼼히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막 빨리 단종되는 것들도 있고 저도 아쉬울 때가 좀 있었는데 그 수준에 좀 미치지 못하면 단종을 시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되게 기대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품은 여기까지고 이제 4분 남았네요. 영상 보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뭐냐면 아까 AI 전문가이신 그 김상균 교수님이 내용 중에 좀 좋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왜 요즘에 엄마들이 애기 공부시킨다고 이제 TV 없애버리고 서재 막 벽 한쪽 다 서재로 만들어 놓고 책 읽으라고 막 그런 집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이분이. 같이 보실게요. 님은 나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더라도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게 습관화가 되면 좋겠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준 건데 습관이라는 건 사실은 환경적인 게 만드는 건 맞아요. 물론 환경은 공간도 만들어 주는 건 맞지만 더 큰 요인은 나하고 함께 소통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습관의 첫 번째 원천은 그래서 공간이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공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어떤 분은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 안 합니다. 그거는 극히 일부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이는 공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모님의 공부가 평생학습기에 등록해서 맨날 뭐 책 보고 시험 보고 머리 싸매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구나. 뭐 문화센터도 괜찮고 오늘 누구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다라고 건설적인 거 이야기하는 밥 먹다가 아이한테 얘기해줘도 괜찮고 아빠는 요즘 이런 책 보는데 너 혹시 뭐 어떤 책 보니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나름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존재구나. 이러면 아이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반대로 부모님들이 계속 나는 했던 거 똑같은 것만 하고 나는 다 컸으니까 배울 거 없고 너만 해야 돼 너만 해야 돼 너만 해야 돼 이러면 아이는 나도 일정 수준까지만 공부하고 난 부모님처럼 공부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성장하는 배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저희가 또 이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이렇게 교수님이 말한 성장하는 배우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2분 일찍 끝났습니다.